자,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똑같이 하는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네들을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하나의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하다. 그렇지? 지나는 점 하나를 x1, y1 이렇게 잡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였지? 기울기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벡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방향을 가르쳐주는 방향 벡터를 말해주지. 그치? 뭐 책에서는 U라고 쓴다. 방향 벡터 D, U 상관없어. 얘가 뭐 M, N 또는 A, B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쓸 때 너무 이제 많이 해서 저절로 써질 거야. M분의 X 빼기 X1. 얘가 분모로 가게 되고 얘가 빼기로 가게 된다.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가 아니라 등호야. 그쵸?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되지? N분의 Y 빼기 Y1 이렇게 써진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거 나오는 과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도를 해서 알지만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얘는 T 또는 K 이렇게 실수도 한 등대에서 나온 거였으니까 평행 조건으로. 그렇죠? 근데 오늘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직선이 그러면 봐라. 여기에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 원점이 있으면은 이 방향 벡터가 m,n이라고 치면은 얘랑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여기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이 점의 자체를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잖아. 그쵸? 맞지? 자,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우리 통틀어서 나타낸 게 이건지 다 나타낸 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x, y라고 해서 x, y에 대한 식인 거잖아. 이게. 그치? 맞지? 이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었다고. 근데 우리가 여차하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매개변수 방정식이라는 걸 풀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봐봐. 얘가 이거 없다고 생각해. 얘가 t라고 생각해봐. 그럼 x는 뭐가 돼? 넘어가서 mt 플러스 x1이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x는 mt 플러스 x1. 이게 뭐 이상하게 써져 있으니까 잘 와닿지 않을 거야. 실제로 숫자로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y는 여기서 생각하는 거야. n 곱하기 t 플러스 y1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예를 들어볼게. 자, 여기에 1,2를 지나고 이게 원점 0,0이 있으면은 방향 벡터가 뭐라고 할까? 방향 벡터를 3,5라고 칠게. 그냥 이렇게 칠게. 됐지? 좀 현실성은 없다. 1,2가 여기 있는데 3,5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치? 상관없다고. 어쨌든 이게 그림 상황으로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직선을 그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3분의 x 빼기 1 5분의 y 빼기 2인데 이거를 상황에 따라 얘를 t라고 자꾸 풀어야 된다고. 그쵸? 맞죠? 바로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x, y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이 x, y에서 이 x 값은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x는 3t 플러스 1이 된다고.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x는 3t 플러스 1, y는 5t 플러스 2.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이거를 3t 플러스 1, 5t 플러스 2라고 나타내도 된다는 소리야. 그치? 만약에 t가 0이면 어떻게 돼? t에 0 똑같이 집어넣으면 0, 0 집어넣으면 1,2가 되겠지. 그치? t에다 1 집어넣었어. 그러면 뭐가 돼? 4,7. 4,7도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치? t가 무수히 많은 모든 숫자를 다 대입할 수 있잖아. 그 t 값에 따라서 x, y라는 순서상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된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별거 아니다. 그치? 근데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 t라고 쓴 것 뿐인데 이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순간을 t 값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이 점들이. 그치? t를 매개로 하는 거니까. 그치?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하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
주로 교점 구하거나 이런 상황일 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많이 풀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두 방향 벡터로 그냥 끝나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직선과 평면 또는 직선과 점 또는 직선과 직선이 어떻게 해서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따질 때는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고쳐서 푼다고. 여기 위에 있는 x, y라는 모든 점을 x, y라고 표현하지 않고 x랑 y를 둘 다 뭘로? t에 대한 매개변수로 표현하자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되겠죠? 그리고 치울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하나를 풀어볼게. 두 직선이 있는데 4x 더하기 1 2y 빼기 5 이렇게 생긴 직선 L 이런 게 있다고 칠게. 이 직선의 이름을 L이라고 치자. 또 다른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2분의 x 더하기 6 이 잘 보여? 6 보여? 마음이 급해서 덜 말랐는데 썼는데 이상하네. 5 빼기 y 이렇게 있다고. 됐어? 근데 우리 이거 이 직선을 M 이렇게 둘의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 둘이 열린 방정식 풀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렇지? 그런데 굳이 이제 이 차트에서 생각을 좀 해보자고. 왜냐하면은 지금 푸는 방법을 기본 개념으로 3차원 공간에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만약에 3차원 공간 배울 필요가 없으면은, 배울 일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중학교 2학년으로 가서 그냥 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냥 열린 방정식 풀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얘를 우리가 알던 이런 모양의 형태로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 x의 개수가, xy의 개수가 1이면서 분모에 어떤 숫자가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그치? 얘를 어떻게 할까? 4로 다 나누면 되지, 공평하게. 그쵸? 4로 다 나누면은 이 식은 1분의 x 더하기 1 이쪽 편 4로 나눴으니까 2분의 y 빼기 5가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저절로 된 것 같은데 2분의 x 더하기 6. 자, 이거 일부러 틀리라고 이렇게 내는 거야, 이 책에서. y가 마이너스면 안 되잖아. 플러스 1 해야 되잖아, y의 개수가. 그치?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1로 묶었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1분의 y 빼기 5라고 생각해야 되지. 여기서 많이 풀리겠네. 그쵸? 그때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뭐 지나는 점, 방향도 다 안 쓸게. 이게 직선 L이야. 그 다음에 M이라는 직선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됐죠? 자, 그때 직선 L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얘를 T라고 잡고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X값이 뭐가 돼? T-1이 되지. 맞죠? 그 다음에 Y값은 2T 플러스 5가 되잖아.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이 T값이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나타나지게 되잖아. 그치? 자, 이번에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데 얘도 또 T라고 잡으면 홍선이 오지. 그치? 다른 4개 변수 K라고 잡을까? 자, 이거 K라고 잡자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나타내는 거는 뭐가 돼? X는 2K 빼기 6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될 거라고. 맞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t 값에 막 대입해서 나오는 점들과 여기 k 값에 막 대입해서 나오는 점들이 있는데 이 둘 다가 되는 이 점을 원하는 거 아니야? 이 점은 이런 값들 중에서도 있고 이런 값들 중에서도 있으니까 둘 다 해야 되는 공통인 점이죠. 교점. 이 교점을 구하라는 거거든, 이 문제는. 그치? 그럼 이 교점을 구하려면은 결과적으로 이 좌표와 이 좌표가 값이 어떻게 나와야 돼?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쵸? 같아져야 되는 거다.
그럼 다 풀었네. 이제 여기서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t 빼기 1이 뭐랑 같아야 돼? 당연히 2k 빼기 6이랑 같아야죠. 맞지? 그 다음에 2t 더하기 5가 이거랑 같아야 되겠지. 2t 더하기 5가 마이너스 k 더하기 5랑 같겠네. 이렇게. 맞죠? 한번 더 계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거 풀어줄게.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얘 일로 넘기고 얘를 일로 넘길게. 그러면은 이 식은 t-2k는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 얘 이쪽으로 넘기면은 2t 플러스 k가 0이 나오지. 그치? 2t 플러스 k가 0이다. 가관법이나 대입법을 하려면 곱해서 풀어야 되잖아. 곱해서 풀까? 그냥? 아니면 대입할까? 어떻게 할까? 그냥 곱해서 풀어? 알았어. 곱해서 풀게. 그러면은 얘를 2배 할까? 얘를 2배 하면은 이 식은 2t 빼기 4k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2t 플러스 k고 0이야. 이 두 식을 빼면은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5k가 마이너스 10. 그럼 k가 2죠. 그쵸? k가 2면 t도 구해도 돼. 그치? t 구할 필요가 없네. 어차피 2점 구하려면은 k 값을 구했으면은 k에다 2 집어넣으면 2점이 되는 거야. 근데 풀었는데 t 값이 나와. 그럼 2점에다가 t 자리에 대입하면 많은 점들 중에서 2점이 되겠지. 그럼 k에다가 지금 2를 대입하니까 여기다 2 대입해서 뭐가 돼? 4 빼기 2니까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3. 이 점이 교점이 될 거라고. 맞죠? 이렇게 풀어나가면 된다. 그래서 어떤 교점 같은 걸 따질 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x, y를 매개 변수. 이 또 다른 직선에 있는 x, y라는 점을 또 다른 매개 변수. 그래서 두 매개 변수식으로 표현한 그 점이 교점이면 같은 점이어야 된다. 맞죠? 이렇게 이해해주면은 그 페이지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143쪽에 이게 여기 나오면 안 되고 본 내용으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143쪽에 맨 마지막에 뭐 심화 문제처럼 나와 있는 거 있네. 연습 문제인데 그치? 이거를 내가 선생님이면은 매년 이걸 낼 것 같아. 매년 내도 똑같은 거 나와도 애들이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낼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 하면은 벡터의 기본, 직선의 방정식까지 기본을 다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실제로 내기도 되게 좋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풀게. 자, 문제를 좀 써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자, 이렇게 세 개다. 요거는 풀이 과정을 꼭 기억을 하자. 그렇지? 근데 푸는 방법은 고등학교 1학년도 풀어가도 상관없어. 점과 점이 있는데, 봐봐. 점 A가 이렇게 있는데 직선 L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에 우리가 이 수선의 길이 3번 최종 목표가 3번인데 이 길이 계산하고 싶어.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럼 이 길이는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 이 지나는 한 점이 x, 아니 밖에 있는 점이 x1, y1이라고 치면 이 거리 d를 어떻게 계산해? 디스턴스 d라고 쓰는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요게 이 점 대입한 거를 절대값 하면 된다고, 그치? 이런 공식으로 풀면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2배 하고 이거 다 넘겨서 이런 걸로 고친 다음에 이 점하고 거리 공식 계산하면 상품 바로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근데 나중에를 위해서, 평면을 위해서 이 매개변수 방정식은 지금 이런 평면에서는 상관없는 나중에 공간 도형, 공간 좌표상에서 해석할 때 편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생각을 하자. 자, 그림 상황은 이건데 지금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점 A에서 직선 L에 내린 이 수선의 발 H의 이 좌표가 몇 콤마 몇일까를 물었다, 그치? 맞지?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직선 L이 있어. 얘네들의 여기에 원점 0,0이라는 점이 있으면 이 직선 L인데 0,0이 있으면 이 방향 벡터가 뭐야? 1이지. 그치? 방향 벡터가 2,1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4,-1에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 이거를 벡터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우리 통틀어서 x, y라고 잡았지, 그치? 근데 얘를 매개변수를 어떻게 잡는다고 했죠? x, y를 얘를 뭐라고 잡고? t라고 놓고 이거 하듯이, 그치? t라고 놓고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통틀어서 생각하라고 했지, 그치? 매개변수 t라고 잡으면은 자, 얘를 t라고 잡자고. 그러면 뭐가 돼, 이거? x 좌표는 2t-1이고 y 좌표는 그냥 t-1이 되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점을 우선은 p라고 잡자고. 이 p를 나타내는 p가 x, y인데 이걸 나타내는 모든 좌표가 이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 점이 a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거야, 봐봐. AP 벡터, 우리가 원하는 AP 벡터가 있는데 이 AP 벡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치? 너무 많은데 이 벡터랑 이 직선과 평행한 이 방향 벡터 D 벡터가 우리가 원하는 수직이 되는 요 순간, 수직이 되는 이 순간에 H가 될 때는 이 P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H가 될 수 있으려면은 이 방향의 벡터랑 이 벡터가 서로 뭐 한 거야? 수직한 경우일 때만 그게 P가 H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AP 벡터랑 이 D 벡터가 그때 다 다르지만 우리가 특별히 원하는 건 이런 경우 뭐 할 때? 둘이 수직할 때, 맞지? 수직할 때의 조건을 알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직하다, 평행하다 그러면 실수해야지, 모든 벡터가.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벡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거야, 그치? 근데 수직하다 그러면 뭐 할 거야? 내적이 0이다를 할 거라고, 그쵸? 내적이 0이다. 그럼 우리가 이 조건을 푼다라는 거는 A에서 P로 가는 벡터와 D 벡터의 내적한 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걸로 풀어나가면 된다고.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통째로 좀 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영상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야지 뒷부분 다 해결이 될 거야. 뒷부분 평면의 방정식도 쉽게 이해될 거야. 나중에 이런 문제 꼭 나온다. 알겠죠? 다 했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AP라는 거는 이 좌표로 표현한다는 건 다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O를 기준으로 하지, 그치? 그래서 AP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AP는 OP-OA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치? 근데 OA가 이거인 거잖아. 4,-1, 그치? OP는 모든 P의 좌표가 이거 아니야, 그치? 2t-1, t-1이라고. 그럼 얘를 뺀다라는 거는 같은 성분끼리 좌표처럼 빼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OP-OA, 다시 말하면 AP 벡터가 뭐가 되냐면은 AP 벡터가 2t-1에서 4를 빼니까
2t-5가 될 거고, 아이고. 그 다음에 t-1에서 -1을 또 빼면 플러스가 돼서 그냥 t가 될 거라고. 맞죠? 이렇게 얘랑 누구랑 이 벡터랑 내적해서 여는 걸 푸는 거라고. 이해했어? 공간이 좀 모자라네. 지울게. 이제 요거 지운다. 자, 얘랑 방향 벡터를 따지는 거니까 d 벡터가 지금 얼마냐면 이 d 벡터가 여기서는 2,1이니까 얘를 내적할 거야. 내적하면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합치면 되죠. 그쵸? 그래서 둘의 내적과 AP 내적 D 얘랑 얘를 곱하면 4t 빼기 10이야. 이거 더하기 얘랑 곱해서 t. 근데 이게 0이 돼야지 수직인 거야. 맞죠? 그래서 이게 5t 빼기 10이 0. 그럼 t는 2가 나오지. 이제 어떡할 거야? 여기까지 잡고 했는데. 이제 그림으로 다시 잡아봐. t가 2면은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를 원하는 거야? 아니면은 이 점은 여기다 2 집어넣은 거야? 1번, 2번. 2번이 지금 우리가 무수히 많은 t 중에서 h가 되는 순간이 t가 2일 때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2번, 이 좌표에다가 t에다 2를 대입하는 거라고. 그래서 점 h의 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h가 2를 대입하니까 3,2를 대입하니까 1이 나왔고 이 점이 3,1이 된다. 여기가 3,1이 된다는 소리야. 그치? 이해했어? 여기까지? 직선 AH의 방정식은 자 이제 이 AP 중에서 T가 2인 순간이 AH로 가는 이 벡터가 되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T가 2일 때는 여기 2 대입하면 뭐가 돼? -1,2가 되지. 그치? 됐어? 그럼 됐네. 자, 알아? 2번은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이거라며. 그럼 얘가 새로운 방향 벡터 D 다시 벡터라고 하면 안 되나? 우리 지금 이 직선 묻는 거 아니야, 지금. AH의 방정식 2번 풀려면. 그럼 어차피 지금 여기서 AH로 가는 벡터는 T가 2일 때니까 -1,2라는 이 방향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치? 이 벡터 방향 자체가 이거잖아. 이게 방향 벡터라고. 이게 방향 벡터가 되고 지나는 한 점은 여전히 뭐야? 4,-1이지. 또는 지나는 한 점이 3,1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맞지? 3,1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얘는 -1분의 x-4 그 다음에 2분의 이게 지금 여기가 -1이니까 y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직선 방정식 2번이 되겠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점 4,-1 지나고 이 점 3,1을 지나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서 알고 있잖아. 이 두 점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지. 방향 벡터를.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되니까. 그치? 어차피 그거 하면 이거 나올 거야. 계산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방향 벡터.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 이거라고 생각하고 직선의 방정식 쓸 수 있더라고. 맞지? 1번에서의 이 수선의 길이 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뭐 쉽잖아. A가 4,-1이고 우리가 원하는 H가 3,1이니까 루트 이것 빼기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것 빼기 이거의 제곱 루트 5가 되겠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이해했어?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이거를 A, B, C, X1, Y1이라고 잡고 이렇게 힘들게 풀면은 이 공식 나오는 과정은 이거야. 근데 공식대로 지금 이거 공식 나오는 과정인데 이거 유도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겠다. 그치? 근데 이 과정인데 숫자로 나와 있는 거 뿐이야. 여기까지 되겠어? 꼭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4개 변수 방정식까지 하고 나서 이제 뒤에 페이지를 몇 페이지 넘겨보면은 뭐가 있냐면 다음 페이지인가? 평면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평면에서의 운동이다. 그치? 이거를
어떻게 풀려고 하니까 애들이 이해가 안 되지. 이제 수학으로 설명 안 하고 과학으로 설명 좀 할게. 알겠지? 물리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뉴턴이 미분 만들었다며? 뉴턴이랑 라이브니츠가 누가 만들었냐고 지금도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 만드는 이유가 수학하려고 미분 만들었을까? 아니지. 자기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현상들을 밝히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그거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미분과 작품이 필요한 거였어. 그래서 만든 거야, 미분. 그러니까 뭘 이걸 수학적으로 힘들게 만든 사람이 과학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수학적으로 힘들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현상 한 가지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했던 4개 변수에 대한 말뜻만 좀 알면 될 거고. 등가속도 운동 이런 거 있나? 등속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런 말 물리 시간에 혹시 들어보지 않았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계속 FMA니까, 그치? 맞지? 어떤 힘을 계속 일정하게 가하면은 일정한 가속도가 생길 거라고, 그치? 그때 등가속도, 그러면 같은 힘으로 계속 작용해줬을 때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힘을 계속 같은 힘을 작용한다고 해서 속도가 안 바뀌는 게 아니다. 힘을 작용하면 속도가 원하는 방향이 저쪽인데 저쪽으로 힘을 더 줬어.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 더 빨라지지. 그치? 맞지? 계속 같은 힘을 준다면 속도가 등속으로 가나? 등가속으로 가. 가속이 같은 거야. 힘을 주면은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가속도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치? 물체가 계속 점점 빨라지는 거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공계 저항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면 물체를 이렇게 그대로 제자리에서 놓으면은 얘가 밑으로 뭐가 작용해? 어떤 힘이 작용해? 지구에 중력이 작용하잖아. 그치? 그럼 이 물체가 계속 힘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같은 속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힘을 받아서 여기서 떨어질 때 속력보다 더 빠르고 더 빠르고 더 빠르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쵸? 그렇게 한 방향으로의 힘을 계속 일정하게 줬을 때 그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 수학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등속 운동은 힘이 가해져 안 가해져? 가속이 안 된다는 거잖아. 힘이 안 가해진다는 거야. 공기 저항 같은 거 다 무시해봐. 그럼 내가 이게 얼음판보다 더 중력도 작용을 안 하고, 아니 무중력 상태에서 얼음판보다 더 마찰도 없는, 그러니까 마찰도 아예 없는 거기서 물체를 쑥 밀면은 처음에 한 번 이렇게 물체를 쑥 밀었지 계속 힘을 가하나? 아니지. 그럼 지가 알아서 그대로 쭉 가지. 근데 가다가 더 빨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치? 우리가 실제로는 언젠간 서지만 왜? 중력 플러스 지면이 완전 평면도 아닐 거고 중력에 대비해서 뭐 마찰도 있을 테니까. 근데 실제로는 계속 같은 속도로 관성에 의해서 가잖아. 그게 관성의 법칙이잖아. 그게 뉴턴 제일 법칙인가? 뭐 이런 너무 오래됐다.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지금 이것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떤 경우냐면 우리 영성이가 물체를 대각선 방향으로 던진 거야. 됐어? 던졌는데 그럼 어떻게 움직여?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맞죠? 완벽하게 좌우 대칭되게 움직일 거야. 포물선을 이차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너무 직선으로 그려버렸네. 옆으로는 어떨까? 옆으로는 1초 지났을 때 물체가 2초 지났을 때 3초 지났을 때 4초 지났을 때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5초 지났을 때 이렇게 온다고 칠게. 여기까지 5초, 좀 떨어지는데도 5초야, 그렇지?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이거 1부분만 보자고. 옆으로는 항상 어때?
처음에 내가 이만큼의 힘이 이쪽 방향에 이만큼 힘이 가해졌으면 변하지 않아. 왜? 아무런 힘을 받지 않거든. 공중에서. 맞지? 근데 영성이가 실제로 던진 거는 위로 던진 것도 아니고 옆으로 던진 것도 아니고 대각선으로 던졌잖아요. 그치? 대각선으로 이런 방향으로 던진 거라.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 힘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하지. 이거와 이거 합친 힘이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치? 맞지? 그럼 그 다음부터 근데 얘네들의 속력을 생각해봐. 속력 또는 속도. 옆으로는 등 가속이 아니라 등 속에 아무 힘을 안 받아. 계속 이게 변함없이 나타날 거라고. 그치? 근데 위로는 어때? 여기서는 얘가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지. 그치? 그러면 이 힘과 이거 좀 너무 길게 그렸네. 이만큼의 힘이 받아야 되니까 한 요 정도의 힘이 받은 거네. 그치? 뭐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지 이게? 중력 때문에. 위로 내가 던진 위에 대한 선고는 중력이 아래로 향하거든. 중력이 한 요 정도 힘이라고 가정하면 중력보다 힘이 작으면 위로 못 날아가잖아. 애초에 던질 때 이 중력보다 더 큰 힘을 던졌겠지. 그치? 그럼 요만큼이 여기 상쇄돼서 요만큼이 된 걸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속도. 옆으로의 속도는 계속 이런 속도. 근데 위로에 이게 힘을 받았으니까 위로의 속도가 그때그때 달라질 거 아니야. 힘을 받아서. 그래서 이 합력들이 계속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다. 그래서 이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여기는 아예 완전히 옮겠지. 그러니까 옆으로만 가잖아. 그치? 이해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처음에 영성이가 이렇게 원하는 이 방향으로 이만큼을 했지. 근데 옆으로든 위로든 다 시간에 대한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지? 근데 영성이가 처음에 이렇게 날린 거에 대한 위치 벡터가 있을 거라고. 그 힘에 대한 위치 벡터. 위치 벡터를 우리는 각 이 모든 점에서도 나타나겠지만 그 위치 벡터를 x, y인데 x도 t에 대한 식이지. y도 또 다른 t에 대한 새로운 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x는 x대로 y는 y대로. 근데 x에 1 집어넣었을 때 요만큼만 요만큼 돼서 여기 올 거고. 그치? t가 1일 때. 그치? t가 2일 때는 뭐 이쯤 오겠네. 그치? t가 3일 때는 이 위치가 여기 오겠네. t가 4일 때는 이렇게 오겠네. 그치? 1초, 2초, 3초, 4초 했으니까. 그치? 1 대입하면 f1이 옆으로 얼마인지가 나타날 거고. 그렇다라는 소리야. 그쵸?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거 뭐 아직 수학을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치? 그런데 실제로 물체의 움직임을 알고 싶어. 곡선의 움직임 이런 걸 알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여기 이것들은 있잖아. 얘네들을 무한히 잘게 쪼갰을 때 이런 무수히 많은 이 접선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 아닌가? 아주 짧은 구간의 평균 변화라고 해야 되나? 이 선들 이어놓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접선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접선, 이런 접선, 이런 접선, 이런 접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거의 접선처럼 된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곡선이 그려지는 거지, 그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접선에 대한 걸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이 곡선의 움직임을 알고 싶어서 우리는 이 접선들, 이건 너무 크다, 그치? 와닿지 않지, 그치? 근데 이것들만 모아도 봐라. 얘랑 이런 것들만 대충 모아도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자, 이것들에 대한 거는 접선에 해당되는 거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때 이 접선은 미분한 값들이지, 그치? 미분한 값들에 대한 거를 알아야지 이 곡선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뭐 하냐면은 얘네들에 대한 속도 벡터, 이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속도 벡터. 됐어? 이제 이 속도 벡터는 우리가 알던 미적분 2 내용이랑 미적분 1 내용을 봐봐.
위치가 시간에 대한 식이야. 이 시간에 대해서 뭐 하면 속도가 되죠? 미분. 그렇지, 미분.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 옆으로는 옆으로 따로 해석하고 위는 위대로 따로 해석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속도도 옆으로의 속도랑 위로의 속도를 따로 벡터처럼 표현해도 되잖아. 그 속도 벡터란 말이 그런 말 뜻이라고. 이해해? 별로 다른 건 없다.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x 프라임 t 또는 x 프라임 dx by dt라고.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f 프라임 t라는 표현이 다 이런 말 뜻이야. 얘를 y 프라임 또는 dy by dt, 얘는 g 프라임 t라고. 이해했어요?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죠? 그렇지, 가속도에 대한 벡터가 되겠지. 이해했어? 그럼 얘를 또 몇 번 한다는 거야? 2번 미분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2번 미분한 표현이 되겠지 뭐.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보면 알겠지만 기본 요거 생각하고 실제로는 미분이 어려운 거야. 이상한 초월함수들 삼각, 지수, 로그 뭐 섞여 있으니까. 반대로 적분하는 것도 나올 거야. 적분하면은 적분이 어렵겠지. 그렇지? 이 말도 뜻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각각의 x, y로 따로따로 펴놓고 해석한다고 그 말이야. 이해해? 이 실제로 과학 문제 풀 때 그렇잖아. 이 포물선으로 던졌는데 최고 정점에 도달할 때에 이때의 시간이나 어떤 높이를 따지잖아. 최고 정점을 따지면 우리 옆으로 신경 안 써도 돼. 얘를 물체를 이렇게 던졌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봐. 물체를 실제로 옆으로 이렇게 던지는데 여기서 여기 갔다가 떨어지는데 이거를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앞에서 보면 그냥 제자리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로 보이지 않아? 맞지? 그치? 그러니까 y값의 높이 그것만 놓고, 그치? y에 대한 정보만 보고 y에 대해서 속도가 0일 때가 다시 떨어지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그때 속도가 0이잖아. 운동 방향 바뀔 때. 그치? 이렇게 y는 y대로 해석해서 아 그때의 시간 알면은 뭐 옆으로 속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지. 위로는 어차피 속도 0일 거고. 그치? 이 시간을 알면은 땅에 떨어지는 시간도 알 수 있겠네? 얼마? 2배. 맞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똑같으니까. 그치? 자, 이거 미분해서 하면 된다. 이거 어렵지 않아. 지금 근데 요거까지 잘 생각해보고, 왜 속도 벡터를 따지냐면 이 곡선들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접선들을 모아놓은 게 이 곡선이잖아. 실제로. 그치? 접선들의 모아놓은 거, 미분한 값들에 대한 게 중요하다고. 근데 속도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잖아. 이게. 그치? 미분한 게. 위치 벡터에 대해서는 미분하면 속도가 되니까. 자, 그 내용이 일단 146쪽부터 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146쪽부터 해서 적분이 들어가기 전까지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네들은 벡터야. 그치? 근데 속도의 크기를 우리 뭐라고 말해? 속력이라고 말하지. 그치? 속도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돼? 루트 씌워서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 t 값을 대입하면 그때 t의 상황에 맞는 요 길이가 나오더라고. 요 길이. 요 길이 자체가 속도의 크기잖아. 실제로. 이해해요? 됐지? 근데 실제로 이게 무수히 자기 조개를 그냥 미분한다면 이렇게 큼직큼직한 게 아니라 무수히 작은 거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쵸?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적분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곡선의 길이. 이 곡선은 물체의 이동 거리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 실제 물체가 움직이는 이 곡선이잖아. 그치?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곡선의 길이 물체의 이동 거리라고 해도 되는데 얘가 지금 매개 변수로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져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 곡선의 길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값들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실제 곡선의 길이랑 차이가 크지만 미분한 값들은 엄청 작으니까 차이가 없지. 그치? 이 값들은 요 길이들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은 이 접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치? 짧은 거에 접선의 길이. 이 값들을 쭉 합쳐나간 거 아닌가? 이걸 합쳐나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속도의 크기들
속도의 크기들이 접선의 크기들이잖아. 이렇게 길이들. 그치? 이것들을 합쳐 나갔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와 얘를 미분해서 제곱해서 합쳐서 루트 씌운 게 속도의 크기잖아. 근데 이것들을 쭉 합쳐 나간다. 시간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겠지. 그치? 이해해? 무슨 말인지?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라고? 뭐로 미분한 거야? x를 t로 미분한 거야. 그치? 이 표현은 y를 t로 미분한 건데 이것들을 제곱해서 합쳐서 루트 씌운 게 접선의 크기, 속도의 크기라고. 작은 속도, 속력 한마디로 말하는. 이 곡선의 아주 미세 구간에서의 각각의 길이들이 되겠지. 그 길이들이 루트까지 씌운 게 길이인데 그거를 합쳐 나간다. 인테그랄 해준다. 원하는 시간이 1초부터 2초까지, 3초부터 4초까지 이런 식으로. 이해해? 그런데 이렇게 매개 변수로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y는 fx꼴로 나온다. 그럼 매개 변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y는 fx야. 근데 x는 t가 아니 좀 y는 다른 문자로 표현해서 이게 t가 매개 변수지. y의 입장에서. 그치? x도 t가 매개 변수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매개 변수가 아니라고. 맞지? 이런 경우도 곡선의 길이를 물을 때가 있더라고. 됐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x를 매개 변수로, t가 아니라 t 굳이 쓰지 말고 x는 x잖아. y도 x로 어떻게 나타내잖아. 예를 들어 y는 x제곱이 있어. 그럼 x는 x고 y는 x제곱이잖아. x를 t처럼 매개 변수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되나? 맞지?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풀게 되면은 인테그랄 루트 x를 t로 미분한 게 이건데 이번에는 x를 뭘로 미분해야 돼? 이번에는 t가 매개 변수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얘가 매개 변수가 아니라 x를 그냥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미분한다라는 거는 x를 x로 미분하는 거야. x를 x로 미분하면 얼마야? 1 아니야? 1? 그치? 그래서 여기가 1제곱이라서 그냥 1이 된다고. 그 다음에 y도 x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dy by dx 이거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d 이번에는 x가 되겠지. x로 미분한 식에 대한 걸 지금 쭉 더해 나오고 있어. 이때는 이 시간 t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겠지만 여기는 이 ab가 x에 대한 범위를 풀어야 된다. 그렇지? 요런 표현이 여러분들 어디냐면 문제는 여러분들 직접 풀어봐야 될 것 같아. 공식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공식을 쓰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물론 써서 이제 적분하려고 그러면 앞에 거 까먹어서 안 될 수도 있겠다. 153쪽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거기는 적분 파트야. 알겠죠? 움직인 거리 또는 곡선의 길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적분을 해서 풀어줘야 된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미분이에요. 근데 뭐 표현만 이렇게 좌표처럼 벡터를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이미 알던 미적분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만 오늘은 그래서 평면에서의 속도, 가속도랑 또 움직인 거리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한 내용까지만 푸는 시간을 좀 줄게.